지구에서 가장 먼 별은 무엇일까요? 어렌델. 이 별은 지구로부터 129억 광년 떨어져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거리대에서 관측된 것의 대부분이 퀘이사, 은하, 가마선 폭발이었으나 깊고 드넓은 우주에서 이 거리 정도의 항성이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별, 어렌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이 별을 관측할 수 있었는지 중력렌즈 효과까지 알아보는 깊은 심우주 영상에 빠져보시죠. 어렌델,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발견된 이 별은 빅뱅 이후 9년 정도 지나고 태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시죠. 빅뱅 이후 9년이면 아마 이 별은 빛만 남긴 채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대 질량의 별이 그렇듯 초신성 폭발 뒤 블랙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별은 종족 3별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종족 3이라 하면 대부분의 별과는 달리 100%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리튬, 산소 등 더 무거운 원소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난 직후의 화학적 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빅뱅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태초의 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렌델의 뜻은 샛별, 떠오르는 빛이란 뜻입니다. 멀고 오래된 별치고 조금 색다른 이름이죠. 그 질량만 태양의 최소 50배 이상이고 밝기는 태양의 수백만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허블 망원경의 관측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렌델은 빨간색의 긴 초승달 모양 안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선라이즈 아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별이 발견되기 전에는 지구에서 90억 광년 떨어진 이카루스가 발견된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이었습니다. 이카루스는 청색 초고성으로 우주 팽창에 따라 우주의 크기가 30% 정도였을 때 탄생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죠. 당시엔 이카루스도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허블 망원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 거리의 별들을 관측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중력렌즈 효과 때문입니다. 중력렌즈 효과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에서 나온 빛은 지구에서 오는 중에 무거운 중력, 그러니까 은하단이나 블랙홀 등의 천체를 거치면서 빛이 굴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굴절된 빛은 마치 렌즈를 통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렌즈를 통과하면 빛을 모으거나 분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빛을 내던 그 물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하고 더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망원경의 도달 범위가 확장되어 더 멀리 또는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갔을 빛들이 렌즈,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자연 망원경을 통해 구부러져 모이는 것이죠. 쌍안경, 망원경, 현미경 등이 그런 원리이기도 한데요. 영상처럼 렌즈는 빛을 모으고 굴절시켜 전구를 더 크고 밝게 보이게 합니다. 어렌델을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어렌델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멀어서 관측이 어려울 수 있죠. 만약 가까운 별이었고 이를 망원경으로 관측했다면 쉽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렌델은 너무너무 먼 별이었죠. 그런데 어렌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고 중력렌즈 효과를 제대로 본 것인데요. 지구와 어렌델 사이에 있는 은하단의 중력렌즈 효과를 본 것입니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은하단이 렌즈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은하단의 중력렌즈는 어렌델이 속한 은하의 빛을 기다란 초승달 모양으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이미지 안에서 어렌델의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영상은 블랙홀이 은하를 배경으로 지나갈 때 중력렌즈 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 직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양자 가설에 따라도 그 질량이 0이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우주 공간에서 직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변할 것이라 생각했던 공간이 우주에서는 강한 중력에 따라 휘는데요. 이 휜 공간에 따라 빛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 빛의 힘을 처음 기술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중력의 효과를 휘어있는 시 공간으로 표현함으로써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완전하게 기술하였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하고 빛을 포함한 입자들은 휜 시공간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그 경로가 휜다고 한 것이죠. 빛이 태양 근처를 통과한다면 빛이 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를 계산했는데요. 이는 뉴턴의 고전역학에 빛의 속도를 적용하여 계산한 값의 2배 되는 값이었습니다. 1919년 영국의 천문학 에딩턴 연구팀은 일식을 이용하여 태양 근처에 보이는 별의 위치가
태양이 없을 때에 비해서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양만큼 위치가 달라져 있음을 관측해냈습니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게 된 것이죠. 이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1936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거리가 다른 두 별이 천구상에서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하면 멀리 있는 별의 상이 앞의 별의 중력에 의해 둥근 고리 모양으로 보일 수 있음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관측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관측자 중력원 광원이 일직선으로 존재하는 경우 광원에서 나온 빛이 중력원의 주변을 지나쳐서 오기 때문에 중력원 주변이 고리처럼 보이는 현상인 아인슈타인 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크고 파란 것이 은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빛나는 붉은 은하의 중력은 훨씬 더 먼 푸른 은하의 빛을 중력으로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먼 은하의 두 개의 식별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배경 은하는 고리처럼 휘어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은하단에 의해 휘었던 어렌델과 아인슈타인 링은 거대 중력 렌즈 효과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항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진 두 별이 시선 방향으로 일직선을 그리며 지나갈 경우 가운데 있는 별이 렌즈 역할을 하여 배경에 있는 별의 상을 굴절시킵니다. 이때 상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별의 모양이 왜곡되는 것을 직접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력 렌즈가 볼록 렌즈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단시간 동안 수배 이상 급격하게 밝아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중력 렌즈 효과로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미지의 항성을 찾거나 블랙홀을 찾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래프상에서 갑자기 크게 치솟는 부분이 있죠. 이걸 보고 미지의 항성을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력 렌즈 효과가 오래전 아인슈타인에 의해 예측된 것인데 과연 믿기시나요? 아인슈타인이 혹 외계에서 온 것은 아니겠죠? 인류는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우주에 띄웠습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뛰어나며 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빅뱅 이후 처음 수억 년 동안 젊은 우주에서 생겨난 최초의 은하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빅뱅 당시 형성된 1세대 개별별을 보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힘든 일이라 본 것이죠. 하지만 중력 렌즈 효과와 이 망원경의 성능이라면 1세대 별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얼마나 멀리 있는 우주를 볼 수 있게 될까요? 기대도 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될까 조금은 두렵기도 한데요. 과연 우주의 처음은 빅뱅이 맞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식과 이론 밖 우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빅뱅이 우주의 처음이라고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